바른정당이 어제 7시간 끝장 토론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런 결의까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창당 직후에 한 17% 정도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당시 2위였고 최근에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일단 이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는 걸로 어제 토론 결과 나왔나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그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지금 흐르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한 10% 내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는 말없이 그 여야를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원칙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왜 창당을 했는지 하는 창당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원칙을 고수하자 하는 게 어제 토론했던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공격을 받고 새누리당에서는 배신자라고 공격받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만한 어떤 선도적인 의제 설정, 뭐 어떤 선명한 입장 표명 이런 게 늦거나 부족했다. 이런 지적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예. 그 자체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저희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극단적으로 이쪽 편을 들으면 자기 편이고 이쪽 편을 들으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초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은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저희들 토론 결과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면 이게 새누리당을 뛰쳐나오면서까지 어렵게 창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든 정당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표명이 됐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슈도 입장 표명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걸 주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은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결국은 처음에 특검이 출발을 할 때 90일에 플러스 30일을 줬고 네. 여야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까지 포함을 해서. 네. 지금 현재 특검이 한참 진행 중 아닙니까? 네. 28일까지가 특검 기일이에요. 90일 기일.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특검 연장법을 낸다는 것도 맞지 않고 네. 지금 뭐 아예 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저희들 당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해보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특검 연장안을 내라 이거예요. 네.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인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뭐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은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이제 권성동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특검 연장권은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합의 사항이라 새누리당과 합의가 먼저다. 이게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새누리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압박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특검이 네. 30일을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요구해놓지도 않고 법부터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법은 내지 않더라도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보십니까? 않고요. 네. 예, 일단은 특검에서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연장을 요구를 해야죠. 자. 하고 나서 그것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른정당이 우리 당에서는 네네.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특검이 네. 30일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황대행이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네. 저희들은 입법하는 것조차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예. 고려할 수 있다. 자, 특검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가 지금 기본 입장이신 거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럼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와도 꺼리낌 없이 단일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본인 지지율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까지 포섭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꾸로 바른정당의 지지자들도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어차피 단일화할 건데 뭘 당을 나와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인상을 줘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패착이라고 하는 지적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 후보자들이 자기들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그것은 대선 주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더민주당의 안희정 후보는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하겠다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자기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우리 바른정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당대당 통합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연대는 단일화도 포함되는 겁니까? 연대 없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개인의 입장이지 당으로서는 연대 없다가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혹시 그런 분위기를 느꼈거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어느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서 예단을 갖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들 입장 정리를 하면서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도 어떤 정치 세력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탄핵을 주도했던 우리 바른정당은 기각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라고 어제 결의를 한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으로 국민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어떻게 흡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이런 예단을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입장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맞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새누리당이 최근에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진 듯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자신을 스스로 가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 제가 궁금한 거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들이 탄핵 기각서를 보고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건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 이게 저는 근거가 없잖아요. 네. 어디에서 어느 헌법재판관이
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네.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일반 언론조차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루머이고, 네. 네. 그 바른정당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킨다면 그야말로 저는 총사퇴할 정도의 각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각오라고 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만 정말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리고 총사퇴를 표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일한 보수 정당은 새누리당밖에 안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당연히 뭐 인정을 받는 거죠. 저희들은 가짜 보수 새누리당 해체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고 예.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그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누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주장을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해갖고 나왔어요. 네. 예, 바른정당이 창당해갖고 나왔던 것은 가짜 보수를 버리고 진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창당을 했던 것이고 그 기본적으로 출발점서부터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그건 당연히 당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해체되고 새누리당에 개별적으로 흡수되지 않을까요? 흡수되고 아니고가 뭐 저희들 다 사퇴를 하고 예. 이 사퇴하겠다는 각오는 당의 해체까지도 각오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각오의 비장함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러면은 실제 새누리당이 흡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전망도 가능하겠네요. 흡수라고 하는 게 아니죠. 흡수가 아니라. 뭐 해체되고 나면 개개인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본 그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을 하다가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짜 보수를 버리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바른정당을 세웠어요. 바른정당을 세워가지고 그 판단 근거는 탄핵에 이르게 한 그 기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탄핵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네. 의원은 네. 그 모두 총사퇴를 하고 네. 그리고 당은 당연히 해체가 돼야 되는 거죠. 당도 해체가 된다. 예. 예. 정치적 책임은 이해하겠는데 근데 국민의 80%는 여전히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은 있는데 그 여론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헌재 판결만을 기준으로 해서 당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서부터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기다 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동의해주는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아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판결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상상해 본 적 없는. 저희들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가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을 전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른정당만큼이라도 창당 정신대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네. 책임 정치의 표명인데 그 비장함이 이제 당 해체까지도 주장할 정도로 비장하시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론이 지지율이 낮고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따라서 처음에 창당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원칙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는 자세는 법에 대해 근거를 해서 법치주의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결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바른정당이 어제 7시간 끝장 토론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런 결의까지 나왔는데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창당 직후에 한 17% 정도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당시 2위였고 최근에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일단 이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는 걸로 어제 토론 결과 나왔나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그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지금 흐르는 측면들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한 10% 내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수는 말없이 그 여야를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원칙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왜 창당을 했는지 하는 창당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원칙을 고수하자 하는 게 어제 토론했던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공격을 받고 새누리당에서는 배신자라고 공격받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만한 어떤 선도적인 의제 설정, 뭐 어떤 선명한 입장 표명 이런 게 늦거나 부족했다. 이런 지적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그 자체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저희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이쪽 편을 들으면 자기 편이고 이쪽 편을 들으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초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저희들 토론 결과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면 이게 새누리당을 뛰쳐나오면서까지 어렵게 창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든 정당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표명이 됐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슈도 입장 표명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걸 주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은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결국은 처음에 특검이 출발을 할 때 90일에 플러스 30일을 줬고 네. 여야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까지 포함을 해서. 네. 지금 현재 특검이 한참 진행 중 아닙니까? 네. 28일까지가 특검 기일이에요. 90일 기일.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특검 연장법을 낸다는 것도 맞지 않고 네. 지금 뭐 아예 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맞는 거죠. 법은 내지 않더라도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을 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보십니까? 않고요. 네. 예, 일단은 그 특검에서 그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연장을 요구를 해야죠. 자. 하고 나서 그것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른정당이 우리 당에서는 네네.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특검이 네. 그 30일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황대행이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네. 저희들은 입법하는 것조차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예. 고려할 수 있다. 자, 특검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가 지금 기본 입장이신 거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럼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와도 꺼리낌 없이 단일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본인 지지율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까지 포섭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꾸로
바른정당의 지지자들도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만약 저희들 당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해보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특검 연장안을 내라 이거예요. 네.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기에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인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뭐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은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이 저기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더 예.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이제 권성동,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 특검 연장권은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합의 사항이라 새누리당과 합의가 먼저다. 이게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새누리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압박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특검이 네. 30일을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요구해 놓지도 않고 법부터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